안녕하세요, 정춘기 원장입니다. 오늘은 백내장 수술 전 검사, 수술 당일 회복 과정까지 절차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들은 주로 눈이 흐릿해지고 침침하다 이런 증상으로 방문하게 되고요. 대부분의 경우 백내장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백내장은 수술로서 해결다 할 수 있는 안과 질환에 해당이 되고요. 백내장 유무를 검사를 하게 되는데, 백내장 검사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눈에 산동제라는 걸 넣습니다. 눈동자를 키우는 약이죠. 그러므로 해서 눈속을 좀 더 잘 들여다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각막의 상태를 기본적으로 보고 백내장의 정도, 즉 수술할 만한 상태인지 아니면 너무 이른 상태인지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내장의 수술이 잘 돼도 시력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봤을 때 수정체를 통과해서 장이 맺히는 것을 망막이라고 하는데, 망막의 상태, 즉 황반에 문제가 있는지 점검을 하고요. 시신경 자체는 우리 눈에서 카메라랑 비교하면 현상 인화 과정에 해당이 되거든요. 시신경이 건강해야지 이미지를 잘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시신경까지 괜찮은지를 체크하게 됩니다. 물론 이 과정에다가 시야 검사 및 눈의 길이 여러 가지 측정을 하게 되고 검사를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이 어떤 수술의 시력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렌즈 종류, 도수를 정하게 되는데, 원거리를 원한다, 근거리를 원한다, 또는 원근거리를 모두 원한다. 물론 모든 사람의 마음이 원근거리를 모두 안경 없이 보기를 원하겠죠. 안경 없이 원근거리를 보기 위해서는 노안 렌즈를 고려하게 되고요. 노안 렌즈는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수술입니다. 백내장 수술의 정확한 명칭은 백내장 적출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이기 때문에 반드시 인공수정체는 삽입이 되어야만 하고요. 인공수정체의 종류를 정하는 것이 마지막 과정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원거리만 보기를 원한다, 또는 근거리를 보기를 원한다면 단초점, 초점 하나짜리 렌즈를 넣게 되는 거고요. 다초점을 원해도, 즉 원거리, 근거리를 모두 안경 없이 보기를 원해도 망막의 상태가 좋지 않거나 각막의 상태가 좋지 않거나 너무 건조하거나 그런 분들은 다초점 인공수정체의 대상군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의료진과 충분한 상담, 내가 원하는 시력, 그리고 수술 후에 예상되는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렌즈 종류를 정하면서 마치게 됩니다. 귀가 시에는 수술 전에 사용해야 되는 약을 처방을 하게 되는데, 보통은 3일 전부터 처방하는 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 항생제와 소염제를 쓰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방, 복용약은 한 3일에서 5일치 정도가 처방이 되게 됩니다. 백내장 수술 후에는 감염 예방을 하기 위해서 씻는 것이 일정 시간 제한이 됩니다. 수술 전날 목욕을 하거나 머리를 감거나 여러 가지 세안 같은 것을 좀 철저히 하고 오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술 전에 넣는 안약이 있고, 그 안약은 3일 전부터 저만하는 것입니다. 복용하는 약이 있다라면 모두 복용하고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백내장 수술은 국소 마취 수술이기 때문에 전신 마취를 하는 것이 아니라서 복용하는 약은 다 복용하셔도 됩니다. 특히 당뇨가 심하거나 협심증,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원래 복용하는 약을 복용 후에 오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아무래도 백내장 수술은 눈에 대한 수술이기 때문에 긴장들을 많이 하시고 평소 혈압보다 많이 올라가고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수술 전에는 아스피린을 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거나 특별한 이유로 절대 끊을 수 없는 분들은 그대로 복용하고 오셔도 됩니다. 백내장 수술 시에 출혈이 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저희가 아스피린을 3, 4일 정도는 끊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주는 적어도 3일 전부터는 안 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아무래도 이 수술은 염증이 생길 수 있는 수술이기 때문에 알코올 섭취는 극히 제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도 많긴 하지만 의료진이 원하는 것은 좋은 컨디션으로 방문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일단은 좀 잠도 충분히 주무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이제 떨리는 마음으로 안과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의료진은 혈압과 맥박 등을 기본적으로 측정을 하고 환자분들이 수술할 수 있는 전신 상태가 되는지 문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술을 위해서는 애기 동자, 동공을 키우게 되는 약을 점안하게 되고, 약 40분에서 1시간 정도의 동공 키우는 시간을 가진 후에 기본적인 검사를 또 추가를 하고 의료진을 만나서 최종적으로 수술에 대한 것을 확정 짓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라면은 수술은 예정대로 진행이 됩니다.
됩니다. 그리고 수술실에 들어가면은 전문 간호사가 눈에 대한 소독뿐만 아니라 얼굴 전체에 대한 소독을 시행하게 되는데, 소독을 시행하고 난 이후에는 절대 얼굴을 만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수술실로 안내가 되게 됩니다. 수술실에서 수술을 진행하게 되는데 얼굴 소독한 부위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소독포를 덮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부터는 손을 머리로 올리거나 그 소독포 밖으로 빼시면 안 됩니다. 수술대에 누우면은 아주 밝은 빛을 보게 되는데 그 불빛의 중앙을 쳐다보시면 됩니다. 수술은 약 20분 이내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환자분들은 머리를 갑자기 움직이거나 눈을 세게 감으려는 행동을 안 하시면은 의료진이 잘 수술을 해줄 걸로 봅니다. 수술의 과정은 각막을 알맞은 크기로 절개한 후에 수정체의 전낭을 조심스럽게 동그랗게 절개를 해서 빼내게 됩니다. 그리고 초음파 유화술을 통해서 딱딱한 수정체를 제거하고 수술이 모두 마무리되면 인공수정체를 삽입하게 되고, 인공수정체를 삽입한 후에 전방이라는 곳이 잘 유지가 될 수 있게, 렌즈가 들어가 있는 각막 뒤쪽의 공간이 잘 유지가 될 수 있게 확인을 한 후에 수술을 마치게 됩니다. 수술을 마치게 되면은 수술실에서 나와서 혈압과 맥박을 다시 측정하고 회복실에서 안정을 취하게 됩니다. 원장님, 수술실에 누워서 소독 이후에는 머리 위쪽으로 손을 올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실수로 손을 올리면 소독을 다시 합니다. 아주 엄청난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절개창을 통해서 하던 그 기구가 빠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압력이 갑자기 올라가서 수술이 어느 순간 갑자기 어려워질 수 있으니 그 눈에 힘을 주는 행동은 안 하셔야 합니다. 회복실에서 몇 시간 정도 안정을 취하게 되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수술한 부위가 안정화되는 시간을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술 직후에는 절개 부위가 완전히 아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안정화되어야 하고, 눈을 꽉 감거나 비비거나 특히 외상에 대한 부분을 특별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귀가 전에 의료진을 다시 만나게 되고, 의료진은 인공수정체 위치가 정상적인지 안압은 정상적인지, 특별히 수술 절개 부위에는 이상이 없는지를 꼼꼼히 체크한 후에 귀가를 시켜드립니다. 그리고 귀가 후에는 당일에는 절대 무리한 일은 하지 마시고 안정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유는 절개창이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힘을 주게 되면 각막과 안구 전체를 유지하는 압력이 갑자기 떨어질 수 있으므로 삽입된 인공수정체 위치가 변할 수 있습니다. 감염 예방을 위해서도 눈을 비비거나 만지면 안 됩니다. 세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일날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수술 이후에는 바로 다음날 의료진이 환자분의 눈의 상태를 확인을 하고 전체적인 망막의 상태, 수술 전후 사진을 비교해서 아마 보여드릴 겁니다. 수술이 잘 된 것을 확인하고 귀가를 하는데, 이후에는 환자분들이 의료진이 지시한 항생제와 소염제를 규칙적으로 점안하셔야 되며, 수술 당일과 마찬가지로 눈을 누르는 행위는 하시면 안 됩니다. 눈을 누르는 행위는 약 1개월간 하시면 안 되고, 제한이나 머리 감는 거 등등은 약 일주일 정도는 최소한 제한이 됩니다. 음주는 한 달간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 무리한 운동 같은 경우도 한 달 이내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우나에 들어가서 오래 있는 것은 약 2달 후에 허용이 되므로 사우나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조금 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대한 감염은 매우 중요합니다. 항생제나 이런 여러 가지 약제들이 눈으로 침투하기가 어려워서 잘 낫지 않습니다. 때문에 백내장 수술의 제일 중요한 거, 감염에 대한 예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중요 증상이 있습니다. 충혈, 눈물, 안구 통증. 이 세 가지는 안내염의 증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90% 이상의 경우는 그냥 건조함이나 피로감으로 생기는 것일 수 있으므로 너무 걱정하고 오시진 말되, 거기에 대한 판단은 의료진이 하기 때문에 충혈과 통증과 눈부심 등 이러한 현상들이 있을 때는 좀 반드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백내장 수술 전, 백내장 수술 당일, 수술 후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영상이 수술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